것은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테스트 가능한가, QA로 관리 가능한가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관리하고 끝날 때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 워런티 기간은 유지보수 기간인 거죠.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유지보수를 하고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답은 없습니다. 단 디펙토 표준이라고 해서 이쪽 산업계, O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고요. 앱에서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과거에 자기가 만들었던 제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워런티를 하느냐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5년 정도 OS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시면요, 윈도우 98 공식적인 AS나 유지보수 관리 기간이 끝났고요. XP도 끝났죠, 그죠? 네, 끝났지만 재밌는 사실은요, 윈도우 98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받고 유지보수 해주고 있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물론 윈도우 98 SE 버전이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AS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가 그걸 받고 있냐면 프랑스에 있는 항공기 회사입니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말에 만들어진 비행기에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트 앞에 보이는 이게 LCD 액정 화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OS가 윈도우 98 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그 회사가 1년에 약 20억 정도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AS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윈도우 98 SE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기술적인 지원을 하면서 OS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무료로 받거나 일반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받는 AS는 끝난 거죠.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OS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프트웨어는 메인터넌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디펙토 기업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아마 그 15년이라는 기간은 앞으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앱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갤럭시 S1이나 S2, S3 혹시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여기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실은 저도 S3 본 지는 거의 한 3-4년 넘은 것 같아요. 저희 팀에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재작년에 그 S3를 바꿨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최소한 아마 작년 정도까지는 그때 S3에 대해서 비공식적이지만 계속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한 5년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점점 출시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출시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기존 제품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빨리 끊길 수밖에 없다는, 왜냐면 회사의 어떤 인원이나 리소스 제한은 항상 발생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때 항상 먼저 고민하고 누군가는 점검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개발자의 문제가 아니고 QA나 테스터 그리고 임직원들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를 전혀 보고 회사가 가고 있지 않다가는 언젠가 반드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금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점점 개발자보다 비개발자의 인원이 많아지는 이유는 유지보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고 하는 이 영역, 프로세스 에어리어 1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일정 계획 비용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거고요. 대상은 주로 경영층과 관리 임원, 팀장. 이 팀장이라 하면 개발팀장, 경영팀장, 그리고 QA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퀵스캔 형태로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이제 가보면요, 지역에 있는 지방의 작은 회사들 가면 한 3명에서 5명이 일하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영층, 관리 임원, 팀장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3분, 4분밖에 안 되는 회사에
세네 분 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인터뷰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딱 2분 정도를 부릅니다. 대표님 또는 대표님을 대신할 수 있는 뭐 관리하는 임원 중에 한 분, 그리고 개발팀장님이 아니면 개발팀에서 조금 리더급 되시는 분 한 분 정도. 그래서 최소 2분 정도를 인터뷰를 합니다. 한 분만 인터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소 2분 정도를 인터뷰합니다. 조금 이제 큰 기업들 한 50에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중소기업 정도가 되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영층이나 뭐 임원급에서 한 분, 개발팀장 한 분, QA 팀장님 한 분, 이렇게 3분 정도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인터뷰는 최소 2명, 많게는 한 3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에어리어 첫 번째에 그 키 에어리어 첫 번째는 테스트 전략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이제 빨간색 부정적인 인터뷰 답변, 긍정적인 인터뷰 답변 해서 제가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답변 나온 걸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그쪽 항목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 전략은 계획 안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테스트 전략입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 기본적인 테스트 전략이, 임원이 딱 결정한 전략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임원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 최소 그런 임원이 결정한 전략에 의해서 팀이 움직이고, 그런 팀이 이런 전략을 얘기할 때는 뭔가 문서화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게시판에 올라가 있다든가 이런 공식적인 근거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전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스템 기반의 제품 위험에 관련된 고려 사항들이 사용되고 운영 관리가 요구된다가 TPI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결국 여기서 키워드는요, 위험에 대한 고려 사항 그리고 운영 관리, 이 2가지인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나가가지고 저렇게 다 매주알 고주알 찾으려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위험 기반 테스트 전략이 있으신가, 제품 측면의 위험을 정의하고 식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 얼만큼 테스트할 것인지 품질과 공수를 기준으로 전략을 수립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반드시 기업에서 답변을 할 때 OK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위험 기반 테스트라는 건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위험 기반 테스트라는 걸 몰라도 우리가 회사가 제품 개발하는데 그 기능 중에 만약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 크레임을 걸었을 때 우리 회사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량적인 표준이나 기준이 설계 사양서가 됐든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문서가 됐든 거기에 있다가 확인만 되면 이건 오케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처럼 위험 기반, 리스크 기반 전략이나 계획 같은 걸 세우면서 개발 내지는 또는 테스트 또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니면 유사하게라도 좀 한다? 네, 지금 계시는 것 같고요. 전혀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고 들어본 적 없으신 분? 부정적인 걸 물어보면 상당히 답변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기반 테스트는 들어봤다, 들어보셨다, 책을 봤다, 뭐 내지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한 절반 정도 넘게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실은 리스크 기반 테스트가 1990년대에 이미 나왔고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늦게 됐어요. 늦게 되긴 했지만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지금 세이프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철도, 의료, 항공, 핀테크, 보안 쪽에서는 리스크 기반 테스트가 거의 반강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쪽을 좀 더 보신다면 리스크 기반 테스트는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기반 테스트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다 돼야 되고, 그 기능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과 임팩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대부분 작은 기업들 다 막히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전제는 일단 예스가 됐다는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리스크 기반 테스트에 대해서 전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략을 세울 때 기능에 대해서 위험을 1, 2, 3, 4 내지는 대중소 기준으로 위험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서로 식별해서 정의하십니까? 예. 문서는 엑셀을 쓰십니까? 아니면 도구를 쓰십니까? 그러면 뭐 레드마인이나 뭐 엑셀 같은 거 쓰시는 회사도 있고요. 위키 게시판을 쓰시는 기업도 있습니다. 식별을 이제 하고 있느냐를 보고 그것을 어디서 얼마나 테스트를 할 건가가 계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 계획은 생각보다 계획서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품질과 공수를 기준으로 전략을 수립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과거에 우리가 테스트를 했던 기준으로 저 위험을 적용해서 위험도가 높은 테스트에는 더 많은 인력과 공수를 넣을 거고, 위험도가 낮은 기능에 대해서는 적은 공수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테스트 케이스는 요구사항과 추적, 매칭이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구사항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런 테스트 케이스도 다 같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추적표 내지는 추적 관리 시스템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리스크 기반 테스트에 대해서 계획하고 기획을 하시는 데들은 거의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거의 80% 이상은 다 추적성을 확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엑셀로 하기보다는 툴을 좀 많이 쓰십니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레드마인이라는 도구하고, 그리고 테스트 링크라고 하는 툴도 있습니다. 이제 레드마인하고 연계가 되는 툴인데요. 호불호가 있지만 제가 아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콰이어먼트 힙이라고 하는 툴도